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은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, 지금 시대의 지구적인 위기에 대해서 크게 봐서 큰 흐름이 두 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하나가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후변화 협약과 당사국 총회,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이제 생물다양성 문제로 생물다양성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2년마다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생물다양성 협약과 이와 관련된 그 중국에서 열린 세계 해안 포럼이라고 월드 코스탈 포럼, 거기에 참석했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. 감사합니다. 뉴욕을 다녀온 후에 제가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해안 포럼에도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드릴까 하는데, 우선 이 세계 해안 포럼의 배경이 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생물다양성 협약입니다.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이제 당사국 총회가 2년마다 열리고요.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생물다양성 총회가 2022년 말에 열렸어요.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파리 기후 협약처럼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. 이것을 쿤밍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하는데, 원래는 2020년에 중국 쿤밍에서 총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돼서 2022년 말에 몬트리올에서 총회가 열리면서 이름이 중국의 그 예정지를 붙여서 쿤밍 몬트리올 총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. 근데 이 총회가 왜 중요하냐?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는데, 우선 2050년까지 우리의 전 인류 삶의 비전을 자연과의 조화, 그러니까 하모니 위드 네이처에 둬야 된다,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. 그다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목표들을 제시했는데 15개 실행 목표를 제시했거든요. 그 중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와 연관된 목표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목표가 그 기업의 ESG에서도 새롭게 반영되기 시작하는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형성되고 있고요. 이 목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? 2030년까지 지금의 생태계, 자연 생태계를 30%까지 복원하자. 그래서 3030 목표입니다. 그래서 3030이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로 새롭게 제시됐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1.5도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로 늘리자는 거니까, 마찬가지로 생물 다양성도 2030년까지 30% 이런 목표를 설정한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연이라고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, 그러니까 바다나 그런 자연이 30%가 안 된다는 것이죠. 지금 한 15%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냐, 이런 회의론도 있는데,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바다 생태계, 또 해양 생태계, 또 육상 생태계를 통틀어서 30%를 이제 복원하자고 하는데, 이와 연관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자연자원부하고 장수성, 그러니까 강소성이라고도 하죠. 그 장수성의 그다음에 옌청시, 남경에 하루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장수성에 있는 도시인데요. 옌청에서 세계 해안 포럼을 좀 성대하게 출범을 시킨 거예요.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많은 전문가들, 또 국제기관들이 참여해서 회의를 했고,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습지 전문가들, 제주의 서귀포 시장님도 참석했고, 경기도에도 습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러니까 세계 해안 포럼은 2022년 쿤밍 몬트리올 생물 다양성 협약의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것인데, 직접적으로는 이제 습지,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들이 또 멸실돼 가니까
그 철새들 전 세계적으로 그 대륙과 바다를 이어서 그 날아다니는 또 거주하는 철새 도래지 조류 보호 그게 이제 1차적이고요. 그리고 이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기후변화하고 또 연관되는 문제죠. 우리가 기후변화 할 때 가장 큰 특징으로 드는 게 빙하가 녹는다. 해수면 상승이 된다. 그래서 섬나라들이 잠길 우려가 있다는 것. 이걸 많이 지적하잖아요. 세계해안포럼은 철새 도래지를 통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철새들을 보호하고 조류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해서 그 기후변화와 연관된 그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세계해안 포럼에서 그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옌청시가 하지만은 IUCN, 그러니까 세계자연보전연맹이나 뭐 그런 유엔 관련 많은 단체들이 참가해서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영국 조류협회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영국 조류협회가 또 굉장히 또 규모도 크고 굉장히 많은 회원을 거느린 협회라고 하는데 그럼 이 포럼이 왜 옌청에서 열렸느냐? 옌청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 두루미 자연보호구역이 있는 거예요. 해안이면서 습지가 있고 두루미 자연보호구역이 있었어요. 여기서 말하는 두루미는 이제 단정학이라고 해서 이 머리 위가 이제 붉은 깃털이 있는 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희귀하고 그 보호 대상이고 그리고 이 옌청시가 이 단정학 서식지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있는데 서식지가 있다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단정학 보호구역 그 습지에 갔었거든요. 그 사드 배치로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기 전인 한 2015년, 16년까지 그 중국 흑룡강성, 헤이룽장성의 가장 내몽고 접경 지역인 치치아올시를 이제 특별 고문도 맡고 해서 왕래를 좀 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 치치아올에서도 그 두루미 습지를 갔었거든요. 단정학 습지를. 그래서 그 치치아올에서도 단정학을 굉장히 자랑거리고 명소로 하면서 이 베이징에서 단정학을 비행기 특실로 잘 모셔가고 모셔오는 이런 희귀한 분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억이 난 거예요, 제가.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치치아올에 있는 단정학이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거기는 동북삼성 지역이거든요. 중국의 가장 내몽고 끝쪽 북쪽이니까 여기 옌청시 습지로 다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갑니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우연찮게 중국을 많이 가본 것도 아닌데 단정학 습지가 있는 중요한 두 군데를 제가 방문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. 그리고 또 이 해안 포럼에 참여하면서 옌청시를 갔는데 중국을 방문한 게 사드 배치 이후니까 한 7년 만인가 그렇거든요. 근데 참 인상 깊었어요. 그 옌청시 당서기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인구가 800만 가까이 되는 도시인데 벌써 그린 에너지가 60%가 넘고 전기 버스가 다니더라고요. 전기 버스가. 그러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더라고요. 우리 한국인으로서 좀 프라우드한 게 그 기아 그 자동차 공단이 들어와 있어서 그 한국 산업단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SK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세금의 40%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납부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그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은 도시였습니다. 그래서 옌청을 가서 저는 그 전기 버스가 다닌다는 것, 전기차가 그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거에 좀 놀랬고 또 단정학을 만난 것도 좀 놀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의 경로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 나가면서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. 2030년 벌써 뭐 6년밖에 안 남았는데 또 2050년 21세기 말까지 우리의 문명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 그거를 좀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가 옌청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산업
또 유지가 될 테고요. 또 많은 이제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될 테고, 또 재생에너지와 그 전기차 이런 그 이산화탄소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와 모든 그 이동 수단을 바꾸게 될 테고, 그러면서 그 자연을 보호하고 두루미와 또 사슴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? 그런 쪽으로 이런 병전과 공존을 얼마나 잘 만들어낼 건가, 이것이 우리 미래의 경로가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 그 중국에 가서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잊어먹고 사는 동안에도 그 많은 생물들이 열심히 바다에서 또 육지에서 살고 있고, 철새들이 겨울이면 날라서 이동하고 있고, 두루미 함께 살아가는 사슴들, 또 우리가 배려하는, 그렇게 좀 그 포용력이 있고 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고, 또 지혜로운 사회 또 공동체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. 많은 곳에서 많은 전문가들,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는 거, 관심을 기울이셔서 세계해양포럼이나 생물 다양성 이슈에 관해서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